미즈노의 멘탈 관리 나매성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매일 성장한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매성 참 좋죠. 자, 오늘은 부동산과 주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팀장님, 저는 부동산은 좀 되는데 주식은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부동산으로는 돈 좀 버는데 주식은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오래전부터 이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는 무엇이 더 옳은가, 무엇이 더 안정성인가에 대해서 끊임없는 논란이 되어 왔는데요. 분위기는 부동산이 좀 우세하죠. 여러분 들으셨죠? 부동산 불패 신화. 특별히 부동산에서는 실패한 적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를 최근에 대한민국 빼고 들으셨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가 훨씬 더 주식 투자에 비해서 좋은 투자다. 개인들에게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과연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제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무슨 전제? 부동산은 불패다라는 전제. 부동산은 주식보다 훨씬 더 투자로서 안정성이 있다는 전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한번 증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빅션이란 말 아십니까? 예, 모기지 못 내서 쫓겨나는 걸 말해요. 냉정히 말하면 여러분 페이오프 하기 전까지는 그 집은 당신 집이 아니죠. 은행 집이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캐시로 또는 페이오프가 끝나기 전까지는 본인의 차가 아니에요. 그거는 은행 차예요. 또는 돈을 빌려준 그 론컴퍼니 차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본인 차라고 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근데 당장 페이먼이 끝나지 않은 차는 보험조차도 풀 커버로밖에는 들 수가 없어요. 라이빌리티만으로는 들 수가 없어요. 그거는 페이오프가 끝났을 때 모든 차에 대한 권한이 본인한테 넘어왔을 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한국말로 이제 차압이라 그러죠. 차압당한다. 계속 연체해서 밀리게 되면 나중에는 집이 은행으로부터 뺏기게 되죠. 자기 집이 아니라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 집이 아니에요. 이빅션을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내가 죽을 때까지 집 사나 봐라. 내가 죽을 때까지 집 사나 봐라. 렌트가 속 편해. 왜? 렌트는 렌트비만 내면 되잖아. 틀린 말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제 주변에도 집을 가지고 있다가 집을 살 때는 사실 그렇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다 뭐 프로퍼티 텍스면 다 포함해서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한 3천 불 정도 나가는 집을 산다고 했을 때 아유 뭐 우리 인컴이 뭐 만 불 한 2만 불 되니까 3천 불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또는 뭐 한 만 불 정도 돼도 커버할 수 있지. 왜 우리 집에 나가는 지출의 상당 부분이 이제 집에 대한 거니까. 근데 집을 사고 나서 남편이 회사를 잘리든지 또 사업한다고 또 멀쩡히 다니는 회사 그만두든지 근데 그놈의 인간이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빈둥빈둥 거린다든지 그래서 이제 집을 저당 잡혀서 좀 돈을 뺏어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깡통집이라 그러죠. 미리 땡겨서 쓰는. 그래서 결국은 이빅션 하는 분들을 제가 주변에서 정말 많이 봤어요. 그리고 뭐 집주인이기 때문에 내어야 되는 텍스,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뭐 프로퍼티 텍스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낼 때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고 이분들이 정말 스트레스 받을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그래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괜찮은데 부동산을 꼭지에 사가지고 내려갈 때 이런 일을 경험하면 내가 미쳤지, 내가 내 발등 찍었지, 집값은 내려가는데 이빅션을 한번 경험하신 분은 집 집을 함부로 사면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이빅션 하니까 생각나는 제 친구가 있는데 제가 20년 전에 미국 갔을 때 대학교 친구예요. 미국에 먼저 살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부동산 쪽 일을 하더라고요. 저는 한 달에 1,175불 아파트 렌트비 낼 돈도 없어가지고 힘들었던 그날 저를 만나서
5불도 안 되는 월남국수 한 그릇을 사주더니 그냥 국수 먹는 내내 지자랑하는 거야. 이 영상 들을라 모르겠네. 뭐 듣든 말든. 무슨 자랑? 집이 자기가 5채라는 거야. 어떻게 집이 5채야? 그 당시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터지기 더 전이었던 거예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터지기 전이었던데. 집이 5채인데 1년 만에 뭐 집 한 채당 20만 불씩 올랐고.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이 쌍매 자식아, 네가 대학 다닐 때 나한테 도움 받은 거 생각하면은, 내가 널 도와준 거 생각하면, 이 자식아 그렇게 돈을 벌었으면은 월남국수 딸랑 한 그릇 사주는 게 아니라 고기는 한번 사주겠다 이놈아. 뭐 어찌 됐든 저는 그때 그러네, 그래 뭐 축하한다. 그리고 이제 몇 년 후에 다시 그 친구를 만났는데 얼굴이 아주 새까맣게 탄 거야. 이빅션 당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서브프라임이 터졌던 거예요. 서브프라임이 터졌던 거예요. 그래서 5채 중에 4채는 이빅션 당하고, 마지막 한 채도 살고는 있는데 집값이 너무 내려가서 팔지도 못하고. 뭐 물론 나중에 결국 그 집값은 회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서브프라임 터지고 난 다음 이후에 하는 얘기가, 내가 후회를 많이 하는 거야. 내가 그때 참 욕심이 과했지. 내가 뭐에 씌였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지. 왠지 여러분 느낌이 좀 오죠? 예? 이런 경험을 여러분이 부동산을 통해서 하시게 되면, 최근에 한국도 뭐 조금 뭐 서울을 중심으로 몇 군데 올랐다고 하지만 서울 부동산이 박살났잖아요. 그렇죠? 특히 지방이나 이런 쪽은, 서울은 자세는 잘 모르는데 영끌족 폭망하고 많이 후회를 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불패 신화가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2020년 그 전에 여러분 2020년에도 그랬잖아요. 저 2020년에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저희 미주노 가족분들 중에도 부동산 쪽에 관련된 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이 2020년대는 어떤 얘기했냐면,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다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했더니, 아니 주식은 뭐 사면 뭐 자고 일어나면 막 이렇게 몇만 불씩 해서 막 몇 달 만에 지금 몇십만 불을 벌었는데 엄청 크게 하신 거지. 아니 부동산을 내가 왜 했나 모르겠나. 내가 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분들 지금 대다수 그분들 그때 딱 올랐을 때 다 팔고 아무것 주식을 안 하거나 뭐 했으면 상관없는데, 대부분 그때 주식을 처음 시작한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다 토해내고, 지금은 오히려 계좌가 쪼그라져 있는 분들이 다예요. 다 전부라니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 친구 얘기랑 똑같은 거죠. 자, 부동산 불패.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생겨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부동산은 주식에 비해서 접근성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최근 같은 경우는 다운페이, 부동산 살 때 얼마 다운하는 거 있잖아요. 다운페이뿐만 아니라 W2라 그러죠. 보통 회사에서 받는 이 월급 명세서, 한국말로 W2 없이는 뭐 1099 갖고는 나오지도 않아요, 론이. 접근성이 쉽지 않다 보니까 부동산을 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생각은, 어차피 렌트비는 나가잖아. 내가 뭐 공중에서 살거나 차에서 살거나 뭐 홈리스처럼 살지 않는 이상 어차피 렌트비는 나가잖아. 그러니까 결국 그 렌트비 나가는 걸로 모기지 내면 되잖아. 그러니까 부동산을, 여러분 부동산을 주식처럼 그렇게 이번 달에 샀다 다음 달에 팔고, 지난주에 샀다가 이번 주에 팔고 그럴 수도 없어요. 텍스와 그 부동산의 법 때문에. 뭐 아프리카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을 사시는 분들은 최소 몇 년을 보고 사시죠. 그리고 일비비하지 않으시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차피 모기지 대신 렌트비는 나가잖아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빅션 당해서 힘들게 해서 제가 아파트 좀 얻어들인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서브프라임 터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 이 서브프라임 이후에 예, 부동산 제가 에이전시는 아닌데 서브프라임 이후에 2018년 19년 이때도 되게 힘들 때 많았잖아요. 그때 제가 아파트 많이 얻어들였어요. 이 그 아파트 관계된 그 총 매니저랑 저랑 좀 친분이 있어서 이빅션 당한 한인분들도 제가 아파트 렌트를 많이 얻어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두 명은 배신 때리고 렌트비도 안 내고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은 그만 착한 일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 가운데 이빅션 당해서 이빅션 당하면 사실 크레딧이 박살나기 때문에 아파트 얻기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제 얻어들였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고맙다고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싶다고 해서 만나서 밥 먹을 때 하는 얘기가 세상 좋다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 생활이 왜 이렇게 좋으세요? 처음 미국에 왔었을 때도 생각이 나고 그냥 아파트는 렌트비만 내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긴 하죠. 심지어 집에 전구라든지 뭐 하나가 나가도 아파트 오피스에 대해 얘기하면 와서 다 갈아준다는. 아파트마다 좀 차이는 있긴 하지만 어떤 아파트는 유틸리티 전기세까지도 공짜인 곳도 있어요, 여러분. 다 해준다는 거예요. 뭐 화장실, 토일렛이 막혔든 뭐 수도꼭지가 뭐하든 모든 거를 아파트에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우스에 살 때는 그런 거를 다 자기 돈 들여서 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네, 그게 아파트의 장점이죠. 또 하나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파트에 사니까 무소유의 삶을 살게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스토리지 공간이 거의 없으니까 살림을 늘릴 수도 없고 저도 그거는 동의를 해요. 제가 아파트 살다가 하우스 오니까는 점점점 살림이 늘어나. 이거 버려야겠다 해서 끊임없이 버리는데도 와, 이게 참 공간을 채워가더라고요, 살림이.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아파트 사시는 분들 하우스도 싫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리타이어 하시면 시니어 아파트 들어가시잖아요. 거기는 또 더 싸니까. 근데 뭐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죠. 저는 늙어서 아파트 안 살아. 그렇게 저는 능력 없는 사람도 아니고 아파트를 한번 살아봤으면 되지. 뭐 미국에서 사는데 아파트에서 살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저는 미즈노 팀장은 그냥 좀 들 쓰고 아끼면서 집에서 살지. 그래서 뭐 마켓 가면 1불 세일하는 소주 사다가 소주 집에서 먹지. 저는 그렇게 구차하게 사는 거 되게 싫어하고요. 예, 쓰는 만큼 벌면 되지. 벌어서 살아야지. 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왜 이제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생긴지 아시겠죠? 일단은 버티면 오르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결국은 오르니까. 자,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는 결국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동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미즈노를 초창기 때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했던 거 기억나시죠? 주식을 부동산처럼 투자해라. 주식을 부동산처럼 투자해라. 그런 말하면서 제가 늘 했던 예화가 뭐죠? 아파트 하나 얻으려 그럴 때도 우리가 진로나 이런 데서 가격 알아보고 라디오 코리아나 이런 데서 알아보고 몇 군데 찍어서 사전 전화해서 예약 잡고 가서 둘러보고 그리고 꼼꼼하게 따지면서 결정을 하는데 왜 주식은 컴퓨터 앞에 또 전화기 그냥 키자마자 그냥 확 사느냐.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었는데 다 기다도 듣지 않는 게 문제죠. 주식도 잘하는 사람이 부동산도 잘하고요. 주식도 못하는 사람이 부동산도 못합니다. 투자는 늘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면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를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몇 가지 있거든요. 첫째는 포모입니다. 포모. 여러분 최근에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 뭐 요즘은 막 하도 흉악 사건이 많이 나서 그런 기사 때문에 좀 묻혔는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났죠? 결국 포모 아닌가요? 영끌종 아닌가요? 물론 비정상적, 비기형적으로 움직이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도 문제지만 결국 포모하는 이들은 다 실패한다는 거죠. 포모.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종목 선정의 실패라고 저는 봐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의 주식 멘토를 해주셨던 선생님은 20년 전에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는 아파트를 살 때도 최고 좋은 지역, 그 당시에 뭐 압구정이라든지
최고 좋은 지역이 최고 좋은 아파트에 최고 좋은 로얄층. 보통 한국은 로얄층이 이제 7층, 8층 요런 이런 층을 산다는 거예요. 조금 사이즈를 줄여서라도. 이유는 뭐냐면 혹시 부동산이 폭락할 때에도 좋은 지역의 좋은 아파트의 로얄층은 제일 먼저 팔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량주를 사야 되는 이유가 잡주를 사지 말아야 돼. 잡주는 반등이 없잖아요. 또 예를 들어볼까요? AI, 스킬즈 뭐 이런 니콜라. 근데 부동산도 그런 니콜라 같은 집을 사는 이들이 있어요. 물론 어쩌다 하나 얻어 걸리면 대박 나기도 하죠. 뭐 최근에 뭐 서울 양평이 뭐 생긴다 그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했다.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종목 선정도 실패해요. 부동산 잘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투자로서의 부동산을 할 건지 내가 살 집으로서의 걸 할 건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의 지금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자녀가 있으면 내 아이의 학군을 고려하고 그런 것들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해서, 이제 얼반이 학군이 좋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얼바인 같은 경우는 자녀가 대학 가면 여기를 떠나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특히 렌트 사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굳이 비싼 얼바인에 살 이유가 없다 이거죠. 응? 모든 게 비싸니까. 하긴 자슈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아빠, 우리도 저 대학 가면 이사 갈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왜? 했더니 제 친구들은 다 부모님이 이사 간다. 자기 대학 가면. 왜? 여기 리빙 코스트가 너무 비싸니까. 이제 애들도 좀 아는 거죠. 저 그랬어요. 아빠 그렇게 능력 없어 보이냐 이놈아. 너희들과 상관없이 아빠는 계속 얼바인에 살 거야. 그 정도 능력은 있어. 그 말 들었더니 막 입이 귀에 걸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가도 뭐 지금 뭐 저 애들도 봐도 방학 때마다 오고, 또 타주가 아니라 이쪽 유시 계열에 들어간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꼭 오더라고요. 저희 첫째만 봐도 빨랫감을 잔뜩 싸가지고 와서, 빨랫감을 잔뜩 싸가지고 와서 오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빨래하러 오고, 머리 자르러 오고, 뭐 친구들 만나러 오고. 그래서 대학을 결혼해서 간 자녀들은 몰라도 대학 간 것까지는 아이들 방은 그대로 내버려 둬줘야죠. 네. 제 주변에 부동산 쪽 하시는 분들 중에 임대업이라 그러잖아요. 요즘 뭐 에어비앤비 같은 거. 요즘 에어비앤비도 본인이 직접 하는 것보다 에어비앤비를 관리해 주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 위탁해서 하는 에어비앤비 그 에이전시 그룹도 되게 많이 생겨났어요. 참 역시 먹거리들이 그렇죠. 근데 최근에 제 아는 몇몇 분들을 제가 만났는데, 골치 아프다는 거야. 뭐가요? 했더니 이제 에어비앤비를 하는데 신경 쓰느라고 너무 머리가 아프다는 거야. 그때 그 옆에 있던 분도 그래. 자기도 골치 아프다는 거야. 아니, 사장님도 에어비앤비예요? 자기도 그렇다는 거야. 에어비앤비 하려고 집을 샀는데 잘못 샀다는 거예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조금 변두리 쪽에 샀는데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랬죠. 아니 사장님,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요. 아니 에어비앤비를 사람들이 왜 이용하겠습니까? 그 시골에 거기 뭐 볼 게 있다 거기 가겠습니까? 근데 또 한 사장님 옆에서 그러는 거야. 집 고치느라고 지금 집 고치느라고 들어간 돈이 집 살 때만큼 들어가는 분위기래요. 뭐가 막혔다 가보면은 뭐 나무 뿌리가 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거 공사하는데도 막 몇만 불 들고 뭐 하고 뭐. 제가 이제 그분들 얘기를 쭉 들으면서, 그분들 그러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주식 뭐 종목 하나 추천해 주면 안 돼요? 주식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식은 요즘 더 힘드니까. 왜 이렇게 짧은 생각들로, 일종의 투자잖아요. 그것도 임대업에 대한 투자를 할까? 분명히 누가 에어비앤비 해서 돈 벌었다는 얘기를 듣고 분명히 이제 시작을 한 거겠죠. 한 사람에게도 따라하자. 한국 사람들 따라서 많이 하잖아요. 따라. 그게 상투거든요. 주식으로 말하면. 한두 푼도 아니고 왜 저렇게 무모한 일을 할까?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직접 집 고치는 것도 고치려고 또 뛰어들었다 또 허리가 다쳐가지고 지금 움직이지도 못한대요. 내 미쳐.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신혼 때 맞벌이 주로 많이 하잖아요. 제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맞벌이를 하게 되면 딱 와이프와 남편 직장의 중간에 얻으래요. 안 그래야지 안 싸운대요. 딱 중간에 얻으래요. 중간. 저는 반대라 그랬어요. 왜 반대냐? 무슨 결혼을 싸우려고 하냐? 무슨 결혼을 공평하게 나누려고 하냐? 한쪽 차라리 한쪽이 와이프든 남편이든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에다 얻으라 그랬어요. 저는 한 사람만 희생하면 되지. 그러면 결론은 정답. 중간에 얻은 친구들 결국은 한쪽으로 이사 가더라고요. 싸우고 맨날. 왜 싸우겠어요? 절반에 얻었더니 저놈은 택시 타고 다니고 나는 전철 타고 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막 정확하게 절반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주식과 부동산 투자 잘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바이더딥입니다. 바이더딥. 주식도 떨어질 때 사는 거죠. 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제 친구가 왜 투자를 실패했을까요? 부동산 에이전심에도 불구하고 왜 투자했을까요? 상투를 잡은 거죠. 상투를 잡은. 지는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죠.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지 않을 줄 알았죠. 왜?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미국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부동산 불패가 있었으니까 서프라임 사태가 터지리라고 상상을 못했죠.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라고 상상을 못했죠. 항상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상상을 못했던 과거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최근에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얼바인에 비가 되게 많이 와요. 힐러리라고 하는 허리케인이 8년 만에 올라왔다나 뭐라나. 저 와이프 얘기 들어보니까 어제 코스코 갔더니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룬다는. 허리케인 온다니까는 막 식량사도 나오고. 제가 그 얘기 듣고 참 사람들 일기예보 보니까 하루 비 오고 내일부터는 해나던데 참 호들갑은. 근데 그러면서도 허리케인에 대해서는 저렇게 다 준비를 잘하는데 왜 그렇게 주식은 생각 없이 원칙 없고 생각 없고 준비 없이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혼자 씁쓸히 했는데, 부동산 투자도 성공하신 분들은 결국 언제 했느냐? 서프라임 모기 터지고 집값이 폭락했을 때 사신 분들. 제가 몇 번 영상에서 얘기했죠. 응? 놀스리지 지진 나가지고 무너졌을 때 샀던 분들. 그런 분들이 결국은 부동산에서 대박 나죠. 그거 잘하는 사람들이 주식들이죠. 두 번째는 플랜을 아주 디테일하게 짭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복은 안 하겠지만, 내 집을 마련한다, 집을 산다 그럴 때는 뭐 4유닛 아파트를 사가지고 4유닛 아파트 갖고 있는 또 메리트가 있잖아요. 학군, 그 다음에 뭐 이제 자녀들 다 해서 공기 좋은 노후를 보내려고 약간 외쪽으로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LA나 오렌지 카운티 살다가 이제 리타이어 할 때쯤에 라스베가스 쪽으로 이사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거기가 여기보다 상대적으로 집값도 싸고 일단 가성비 좋잖아요. 일단 식당, 먹거리 풍성하죠. 그리고 이제 프로퍼티 텍스가 없나, 세일즈 텍스가 없나, 아무튼 뭐가 없어요. 예. 그래서 비즈니스 하기도 참 좋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LA와의 거리가 차로 뭐 4시간 반 정도, 4시간 걸리니까 비행기 타면 1시간.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으로 한인들이 많이 가죠. 나가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라스베가스 하면 뭐 호텔에 뭐 갬블할 그게 아니라, 거기는 이제 호텔 쪽 타운이고 이쪽 레지던스 쪽에 그 주택가가 있거든요. 주식 잘하는 사람들도 플랜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짜져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정상적 시장에서만 투자를 하죠. 정상적 시장. 비정상적 시장, 미친 시장에서는 투자하지 않아요. 종목, 주식으로 말하면 종목, 부동산으로 말하면 지역과 매물이라 그러죠. 집. 부동산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부동산 에이전시나 브로커 분들이 부동산 재벌이 된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저도 부동산 잘 모를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동산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본인들도 완전 부동산 재벌이겠다. 다 바닷가 집에서 살겠다. 여러분, 주식도 보면 트레이더들 있죠. 야후 파이낸스에 보면은 막 부동산 폭락, 주식 폭락한 날 보면 막 그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대머리 있는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막 월가의 막 트레이더들. 그 사람들이 주식 잘할까요? 그 사람들은 그냥 트레이더들일 뿐이에요. 시키는 거대로 사고 팔고 주문 넣고 팔고.
물론 그들이 직접적 투자가 가능한가 모르겠네. 제가 알고 있기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 됐든 그런 불가능하죠. 그런 트레이더들이 주식을 잘하는 게 아니라 실력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 잘하는 거죠. 여러분 주식 트레이더들이 주식 잘한다는 걸 들어본 적은 저는 없는데 물론 펀드 매니저들도 못하는 사람 많지만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동산 재벌은 부동산 에이전시나 부동산 브로커가 아니 물론 부동산 브로커 에이전시 중에도 부동산을 통해서 돈 많이 버신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오해 없이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과 부동산 그리고 비즈니스를 비롯해 모든 투자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 모르는 곳에는 투자해서는 안 되고요. 욕심을 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 그래서 한 달에 10만 불씩 벌어. 맨하튼 빌딩 한번 사볼까? 뭐 맨하튼 아파트 한번 가볼까? 맨하튼에 한번 거기 사볼까? 허드슨 강이 보이는. 뭐 거기 한 달 렌트비가 뭐 10,000불밖에 안 드는데 나 지금 10만 불 버는데. 그 들어갔다가 쫓겨나는 사람들 많죠. 왜? 언제까지나 그렇게 벌지 않으니까. 욕심은 금물이에요. 욕심은 금물. 부동산도 욕심내면 폭망하고 주식도 욕심내면 폭망한 거예요. 더불어 원칙과 플랜을 짜서 그대로 실천하는 분들은 부동산을 하든 주식을 하든 성공한다는 거죠. 여러분 부동산 불패뿐만 아니라 주식 불패의 역사를 한번 미즈놀과 함께 써내려가 봅시다. 급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리 급하십니까? 뭐 좋은 음식 좋은 약은 다 드시면서 제가 보면은 좋은 음식 좋은 약 막 그냥 그런 거 다 드세요. 보면 한 100년은 사실 것 같아. 근데 주식은 무슨 1년밖에 못 사는 시한부 인생처럼 하셔. 언제까지 조급증의 희생양으로 살다가 그렇게 투자하다가 죽을 겁니까, 여러분? 급한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포모에 갇히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욕심 내려놓고 본인의 사이즈, 본인의 수준, 본인의 형편, 본인의 그릇에 맞게끔 투자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투자하는 데 있어서 원칙과 플랜을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불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주식의 전설, 주식의 불패의 역사를 쓰는 산증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주절주절 제가 좀 떠들었는데요.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미즈놀의 나매성 영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합니다.